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벌써 11월 26일인데요. 예. 오늘 평검사들의 이제 검란이, 그러니까 평검사들이 반란에 이어서 고검장들이 반란, 이제 지검장들이 반란과 뭐 대검, 중강 간부들이 반란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과거에는 검찰 내부 문제를 가지고 주로 검사와 난이라고 뭐 일컫는 검난이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미애가 인사조치를 통해 좌천을 시키고 잘라버리고 뭐 또한 정적을 제거하는 등등 뭐 온갖 미친 짓을 저질러도 이번 같은 경우에 법치주의를 지키자는 근본 책임 중에 하나는 바로 검찰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 일선 검사들이 이런 일련의 사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히 불법과 탈법 행위에서는 앞장서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검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1차 검란 조짐이 보일 때 예견되었던 일인데요. 이런 가운데도 문재인 대통령 꼭꼭 숨어서 이 코빼기도 보일 생각을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만 숨어 있고 이제 뛰쳐나와서 국민들에게 이제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본인이 처리할 일은 비겁하게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극복한 상황에서는 아무 소리를 않고 뭐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누구 시켜가지고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이 짓거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요즘 돌아가는 전국 형편이나 추미애 윤석열 사건 등을 보고 있는다면 문재인이 좀 나와서 국민 앞에 두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결국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대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도 그래요. 사과를 받아내려면 여러분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K방학경 반은 사기겠지만 어찌됐든 요즘 같아서는 시민하고 오프라인이 안 될 것입니다. 요즘 하루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그것은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유튜브 방송 같은 숨은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분석하고 정세 흐름 전망 등을 서로 알리고 소통하며, 또한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집단적인 비판을 통해 이 여론을 조성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제 유튜버가 여러 가지 정보 메이킹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일일 보고 형식으로 일일 보고를 하듯이 국민 여러분께 이것저것 마구 쏟아지는 뉴스 중에 악질적인 가짜 뉴스는 다 빼버리고 공론화할 수 있는 뉴스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화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이 반란의 계급 유화를 막론하고 전 조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확산되는 대의 명분은 바로 법치주의를 지키자는 검사들이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보기에 이렇게 검사들이 나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매우 주장되고 있으며 평가되고 있는 추미애의 불법적 지위, 이것이 이번 행정법원의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결정한 법관의 양심과 그리고 또한 이 법리 해석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 지극히 적은 수겠지만 일부 고도형 판사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도형 판사가 아니라면 일반 여론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검사들의 계급 상하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일선에 있는 실무 검사들부터 고위 고검장 이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노를 감당할 배짱이나 또한 이러한 그 분노를 배척할 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정론이고 보면 결론적으로 추론이겠지만 문재인과 여당 추미애는 코너에 몰린 뒷골입니다. 또한 문재인을 지지하던 일부 좌파 여론까지도 급속도로 이탈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추미애가 주장하는 이 판사 사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은 사찰 문건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더더군다나 감찰 대상 또한 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추미애는 이 문건이 공개되면 즉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끝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것을 당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건을 작성했던 검사가 지금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그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그 검사가 지금 현재 고양지청에 지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대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제 2정책반으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감찰 내용망 리포트에 아주 강력히 반박 성명을 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사찰문건으로 작성을 했다면 자기 실명을 걸고 추미애가 한 헛소리라고 강력히 비난박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상으로 그렇고 공직자 그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더군다나 법을 다루는 검찰 간부로서 그건 더 불가능한 일이죠. 더더욱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지만 자신있게 그 성상욱 부장검사가 주장하는 논리와 반박 순명에 대해 팩트에 받아들여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힘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일을 하나만 보더라도 추미애는 서울 구치소로 가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이 일을 하나만 보더라도 추미애는 그 서울 구치소로 가야 하는 게 확실하고요. 성상욱 부장검사가 이 플러스에 올린 글을 보면 이것은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입수한 내용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그야말로 참고 문서에 불과하다.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미행 감시를 통해서 아니면은 불법 전화 도청 감청을 통해서 입수한 그러한 사찰 정보를 가지고 작성한 문건이 아니고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검찰의 문서일 뿐이다. 이게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재철 그 당시 담당 부장인 반부패 부장 심재철이 그때 당시 이제 반부패 부장이었습니다. 현재 심재철이는 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는데요. 승진했죠. 추미애 과의 고등검사이고 아주 애완견 검사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심재철 국장은 이 또한 감찰 대상이 아니냐. 심재철도 공범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검찰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재철이는 그 사찰 문건을 받아본 순간 심하게 화를 냈었다. 이렇게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이제 폭력이 밝히고 있는데 심재철이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문건을 받았으면 다 아는데 이번에 대검에서 직접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법무부를 경유해서 국회에 보고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내서 법무부가 국회에 보내야 되는데 아직 이 절차를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검에서 별도로 이 문건을 공개하는 문제를 이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건의 이 진위가 무엇이냐? 이 문건이 진정한 그 진위적 성격이 어떤 문건인지, 사치할 그 성격인지 아닌지에 따라 추가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된 보도가 상당히 중요한 뉴스의 가십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는 이 문건이 사찰 문건이냐 뭐 아니냐가 아니라 심접처리가 과연 이 문건을 받아보고 정말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 진실 구멍이 또 뜨거워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시 심재철 반대부장이 볼 때 사찰 보고서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 당시 바보가 아닌다며 보고를 하지 않았겠느냐? 왜 그 당시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검에서는 담당 검사가 작성한 이 사람은 사찰 정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이 말하고 그 다음에 대검과 직접 작성한 검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도 정면 배치되고 있는 해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률적으로 수사 감찰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감찰하고 직무를 배제할 정진웅 이놈에게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추미애가 오로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만 직무를 배제하고 감찰하고 있다. 정진웅이 이거 완전히 범죄자 아닙니까? 사람 두드러 팬 놈인데 이건 지금 그냥 놔두고 가만히 있는 윤석열 총장을 갖다 직무 배제를 시켰느냐?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뒤죽박죽 행정이며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도 이제 재판을 하기 전에는 검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학력과 이력 등을 찾아보고 하는데, 검찰에서 공판검사들에게 참고용으로 필요한 문건을 작성한 것을 사찰의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추미애에게 참 뒤묻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화일보에서도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이 문건은 총 19개 사건을 망라해서 A4 용지의 팔레에서 10쪽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됐습니다. 공판과 관련된 재판부의 설명은 두세 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윤 총장은 그 당시 우리 국내 사법 체제가 배심제가 아니었고 공판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법관이 재판 운영 성향을 파악해야겠다. 그래서 원활한 대검 간부들의 사건 지휘를 위해서도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 하여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배정했던 것이다. 이것이 일상인들에게 배포되는 문건이 아니고 대검 간부들의 참고용으로만 배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검 간부들의 이 참고용으로만 만들라는 지시를 윤석열 총장이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는 일체 사용할 수도 없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만을 보더라도 추미애가 지시한 범죄 혐의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릴 때 지적했던 판사 사찰 문건이 얼마나 추미애가 사기꾼 김병윤의 말을 믿고 놀아놨던 그 비용짓이 이번 사건에도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더라도 추미애의 농간이 어느 놈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따위 그 말도 안 되는 엉뚱하고 경악스러운 짓거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로 법복을 입은 그 법관들의 집단인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같은 나라 같은 민족 똑같은 직업군의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키는 미친 시대를 벌인 추미애가 이번에 같은 대검찰청 내 같은 부서 상하 관계 명령 지시 개통을 싹 무시해버린 채 유례없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추미애는 24일 오전에 영장, 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직무정지 명령을 브리핑한 다음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받았다는데요.
이거 참 추미애가 그날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뭐 정세균이한테 부탁도 해야지 뭐 이 사람 저사람 맞아. 근데 뭐 이렇게 바쁘는지. 자, 이렇게 바쁘게 호떡집에 불난 듯이 그냥 날뛰고 다니는 추미애의 그 짧은 머릿속 소견으로는 불가능했을 터 분명히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앞뒤 계산에 조언은 받은 대로 압수수색 영장도 미리 신청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 사전에 기밀을 누설한 것이 되고, 그렇죠? 사전 기밀 누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대검 조남관 차장을 패싱한 게 해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휘계통을 무시한 것이 또 됩니다.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는 문서가 법적 효력이 만무한데 이것을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법치를 무시한 행위였다 하여 불법 압수수색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미애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요. 자, 이 대검을 압수수색하려면 감찰관인 그 유력 사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서는 그 유력의 사인은 없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 사인이 담당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여자죠. 자, 그러면 유력도 패싱하고 또 대검 윤석열 총장은 물론 조남관 차장도 패싱하고 이런 문서가 제대로 된 문서가 될 수 있느냐. 절차적인 하자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장을 집행하려면 이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대검이 감찰 3과장 소관입니다. 그게 허정수 검사인데요. 그런데 감찰 3과의 담당 집행팀장이 누구냐? 그 정태훈 검사인데요. 이 정태훈 검사가 고위 감찰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인데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태훈 검사가 이 압수수색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담당자의 반대에도 이를 무시해버린 그 허정수 감찰 3과장이 직접 영장을 집행하는 이런 정말 묻지 못할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부장검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결과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뭡니까? 추미애 한동수가 짝짝꿍이 되어서 이런 짓을 벌린 것으로 되었는데 결과는 한동수 역시 수사감찰 대상이다. 근데 한동수가 말입니다. 지금 이 결국은 자살 자살폭탄 폭탄을 안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보기에. 또 이와 관련 정태훈 검사가 검찰 내부만 E+에 강력한 반박글을 남겼는데요. 정태훈 검사만 해도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했냐면 직무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정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와 방해 공무원이 계속 공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다.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이렇게 추미애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대한민국 검사들이 추미애의 못된 짓을 성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하지 않은 놈들이 있습니다. 딱 3명이 있습니다. 그자들 중에는 이성윤이 당연하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요. 서울중앙지검장. 그러고 진관정이 또 안 했고, 진관정이 남부지검에 추미애 아들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정수 남부지검장도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나임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운명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검장들은 일제히 다 빠졌습니다. 이 애완견들을 빼고는 전 지검장들의 동참한 상황입니다. 현재
현 상황에서 대한 그 일선 검사들의 의견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거기다 올렸는데 예,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하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직무정지까지 정지한 조치에 대해서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검찰 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도록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처분을 냉철하게 제고해달라. 그리고 일선 평검사들의 총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의견을 대신했는데요. 어제 온라인상으로 추미애가 낸 그 직무정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오늘은 직접 직무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추미애와 윤석열의 본격적인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또 내주쯤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인데요. 12월 2일 날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출석해달라는 요구서가 전달됐다는 그 얘기도 있고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문재인 추미애 정부 여당은 이거 상당히 그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지만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참 나라 형편도 형편이지만 나라 꼴이 참 우습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셔야죠. 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다고 대통령이 못났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힘내십시오. 지금 이 대충 쳐다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밖에 보일러가 좀 이상해가지고 보느라고 밖에 이제 옷 입고 나가라고 그냥 방송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좀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